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이 선거권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이며 민주주의가 감염병을 이긴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명성을 이어가고 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약과 정치 현안 등을 놓고 후보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선거 토론 방송, 저희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언론은 후보자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중요 이슈에 대한 의제를 잘 선정해야 하며 정치 참여와 투표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토론회 진행과 보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공정 선거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축소,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보도 등은 유권자의 후보자 판별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UBC 울산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 방송사는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표 맛집 UBC 울산방송과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TV와 시청자 2024년 3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만 들어도 누가 진행을 하고 또 어떤 유명 코너가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라디오 방송들이 있지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제의 인물들이 나와 청취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인물들이 대거 출연을 한다는 특색이 있지만요. 그 지역 라디오 방송만이 전하는 매력이 더 큽니다. 지역 청취자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한다는 점은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간다는 소속감을 주고요. 울산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애양심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UBC 그린 FM은 지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01년 개국해 올해로 벌써 23주년을 맞았는데요. 언제나 열정을 다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UBC 그린 FM은 봄을 맞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그 하루를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민타민 비타민, 저는 UBC 그린 FM에서 오전 11시를 책임지고 있는 DJ 김수희입니다. 이렇게 또 일찍 오실 줄은 몰랐는데 일단 여기가 8층이고요. 저희 봄을 맞아서 UBC 그린 FM도 지금 봄 개편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저희 그린 FM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울산의 아침을 깨우고 있는 그린 FM 장수 프로그램 유쾌한 데이트. 촌철살인의 입담이 매력인 전선민 DJ와 김미리 작가의 노련함 속에 많은 애청자들과 함께 성장해온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아침을 함께하는 애청자들, 제작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라디오 DJ 생활한 지가 23년째예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쯤 지나면 진짜 가족 같아요. 항상 뭐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싫은 소리도 해주고 저도 싫은 소리 듣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쭉 그런 어떤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그리 오래 못 갔을 텐데 서로 미워하진 않지만 서로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충고 진짜 가족 같아요. 자, 유쾌한 데이트 금요일 순서 유쾌한 라이브. 자, 넘버 3 저와 함께 20년을 넘게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넘버 3 우대성 씨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넘버 3 네. 우대성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기분도 되게 좋고 이렇게 물론 제가 약간 좀 힘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생방을 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점들이 되게 좀 뿌듯하고 그걸 제가 또 바로바로 소화해낼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설계 부르 가수 이름이 뭐였죠? 금요일 코너 라이브는 살아있다에 더욱 고정 팬이 생긴 이유는요. 바로 실시간으로 청취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누군가가 불러주었으면 하는 노래를 넘버3가 즉석에서 들려주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관람할 수 있으니 청취자분들은 마치 모닝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나 뭐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방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5월쯤에 장미축제 기간에 저희가 한 3일 정도 밖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9시부터 11시까지의 유쾌한 데이트가 끝나고 이젠 제 차례입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알찬 1시간을 여러분과 보내는 중이죠. 일단 시간이 11시 하면 아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과 커피 한 잔 카페에서 마시는 듯하게 조금 편안하게 또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타임 그 전서민 선배님께서 워낙에 이제 이렇게 사이다 같은 멘트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과 으쌰으쌰 좀 약간 응원하는 또 그런 토닥토닥하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3월 15번째 날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주 기분 좋고 또 날씨도 좋고요. 자, 11시를 부탁해도 그 좋은 기분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또 11시를 부탁해는 청취자분들과의 소통으로 1시간을 이끌어 갑니다. 계기들이 많이 마련돼 있네요. 열부 같은 경우에는 가게 준비하면서 식당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보내시는 게 뭐 얼마 전에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 어제 예약한 분들이 안 왔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힘을 주고자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코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남성이 출근 중이던 경찰관의 심폐소생술 덕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와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전하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청취자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되게 초조한 만큼 좋은 결과를 들으시면 기쁨이 11시를 부탁해 또한 보이는 라디오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린 FM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부터 여러분과 다시 만날 준비를 합니다. 행복한 4시에서요. 민망하게도 내년 1월이 20주년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아주 오래된 농익은 그리고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흡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될까요? 민망합니다. 네. 저도 월드뮤직, 재즈,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는 행복한 4시. 지난해 퇴근길 음악회라는 오프라인 공개 방송을 기획하면서 지역 예술 뮤지션들과 청취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색다른 시도도 선보였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대신 우리 싱어송라이터 길기판 씨 바로 만나볼 거고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길기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드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나와서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만나면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와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좋은 음악들과 잘 듣지 못하는 음악까지도 그중에 숨겨진 명곡들까지도 들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뮤지션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인 행복한 4시.
울산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마음껏 그 꿈에 닿을 수 있도록 기회의 공간이자 꿈의 무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시도를 펼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내가 코디해줄게. 여러분도 많은 응원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럼 더욱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따뜻한 울림이 되고 싶은 UBC 그린 FM. 여러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 플랫폼 속에서 라디오를 또 애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아침마다 화사하고 밝고 유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또 다가와 주시면 제가 2배, 3배로 더 멋진 리액션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좋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일상의 공감,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고자 UBC 그린 FM은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무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3MHz 쭉 함께 해주세요. UBC 그린 FM의 라디오 진행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또 오후 4시부터 6시 이 생방송으로 청취자들을 만나는 중인데요. 3월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를 준비 중이면서도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시그니처 코너는 꾸준히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DJ의 매력과 교육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다양한 청취자들을 유입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댓글, 실시간 사연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잘 전해졌습니다. 라디오 부스에서 벗어나 공개방송과 음악회 등을 기획하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올해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UBC 그린 FM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20일에 방영된 UBC 보도 특집 방송 미래를 열쇠 수소 1부와 2부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까운 미래의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수소에 대하여 중요성을 알려주는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이번 2부작 방송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전문가 혹은 일반 시민이 화석 연료 시대에서 수소 에너지, 나아가 수소 산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2024년 현재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행기, 선박, 잠수함, 자동차, 발전소, 수소에너지, 운송,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인프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이번 보도 특집 방송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친환경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소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수소라는 물질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 비용, 기술적 난관, 법적인 규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제작진의 노력으로 독일 현지의 취재, 컴퓨터 그래픽 자료화면,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용어와 수소산업 인프라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소가 유일한 탄소 중립 해결책은 아니며 수소산업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대규모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하면 해결된다는 전 세계적인 기술 관련 산업의 흐름은 벗어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울산 기업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샤힌 프로젝트, LNG, LPG 복합발전소, 수소가스 생산공장, 수소 배관망 구축, 신항 수소복합단지, 수소선박, 수소차량, 수소트램, 수소버스, 수소 전문 융합대학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및 투자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울산의 수소산업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울산 수소산업의 날을 정해 행사를 열고 2019년 12월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선정되었고 2020년부터 국제수소에너지 포럼 등을 꾸준히 치러 2022년에는 세계가스총회가 1931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고 특히 울산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수소기술원 같은 전국적인 R&D 기관 유치에는 2024년 현재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울산 수소산업의 현 주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울산시민, 울산시, 울산시의회,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 전체 구성원 모두가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수소에너지가 친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소산업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생각합니다. 말대로 낡은 선로에서 주행을 하는데도 덜컹거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UBC 보도 특집 방송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접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려는 UBC 제작진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며 울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계속 기획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콘텐츠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그 자체를 살린 리얼 리얼리티인데요. 시청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각광받습니다. 7년 만에 편성된 생방송 052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기성세대와 MZ세대 모두를 위한 교양정보 프로그램으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촬영한 모습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없는 이 생방송이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받는 기운생동에 있습니다. 마치 새벽에 일어나 갓 지은 따뜻한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과 친화력 높은 진행자,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리포터들의 활기찬 모습들은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라이브로 현장을 연결하여 숨겨진 울산 명소를 알려주는 코너는 우리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최근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의 아트 체험을 비롯하여 겨울 스포츠 꿀잼 빅상장, 특별한 야경을 보여주는 명선도 등 장소 전달에만 의미를 두지 않는 진행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실시간 댓글 참여는 체험하는 TV로 세대를 아우르며 매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UBC 라이브 방송 댓글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 확인하고 게스트를 위한 맞춤형 인터뷰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리얼 스토리는 사회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알리는 색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울산 쏙쏙 코너가 남다른 점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한다는 점입니다. 2월 16일 방송된 울산의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짹짹 휴게소 대표님은 새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들려줍니다.
대왕암 공원을 찾아오는 꿈의 새들을 탐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진솔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3월 15일 방송된 커튼콜 영화제에서는 젊은이들이 선택한 삶의 자세에 공감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활동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연결하여 사회의 커뮤니티 문화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은 세대 간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울산 시민을 넘어선 세계 시민 자질에 관한 발견이기도 합니다. 매주 운동인을 포함하여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한 운멍의 대결은 선의의 경쟁에 따른 운동 효과를 보여줍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는 계기 마련과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시간은 이 생방송 분위기도 아주 활기차게 변화시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은 오늘의 집밥 코너였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고민에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고 풀어가는 시도가 신선합니다. 이렇듯 매주 다큐와 스토리를 절묘하게 연결하여 유일무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각종 코너는 생방송 051을 힘있고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물질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다소 노골적인 방식입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에 맞는 시청자와의 열린 소통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은 TV 매체가 가진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한 컨텐츠의 성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야기 진행 방식, 등장인물과 개성, 자막 디자인, 배경음악 등이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인물입니다. 이것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일 것입니다. 생방송 052는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문화의 장입니다. 시민 참여가 특징인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린 상호 소통 방식은 살아있는 열정이 되어 생성형 AI가 일상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하는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꽃샘추위가 겹친 탓에 3월 말인 지금도 전국의 벚꽃 개화율은 20% 미만입니다. 평년보다 개장일을 서둘렀던 지자체 벚꽃 축제는 아쉬움 속에 관광객을 맞이했죠. 그래서 축제 기간 연장을 고려하거나 축제 개장일을 연기한 지역도 있는데요. 봄이 되면 울산은 물론 다양한 지자체에서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여러 의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네요. 예, 다가오는 4월도 바빠질 예정입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시청자 여러분은 소신 있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TV와 시청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